여러분, 혹시 자녀 집에 정성껏 만든 반찬을 보냈다가 어머니, 이제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라는 불평 섞인 대답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을 겁니다. 자식이 좋아하는 식재료를 고르고 몇 시간 동안 쪼그려 앉아 나무를 다듬고 타지 않게 불 앞에서 계속 저어주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 모든 정성과 사랑이 차가운 말 한마디에 거절당한 것만 같아 손에 들고 있던 수화기는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지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립니다. 내 음식이 맛이 없었나? 내가 이제는 귀찮은 존재가 된 건가? 자식 다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정말이구나 하는 생각에 야속하고 서운한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얼마 전 한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들이 제일 좋아하던 장조림을 만들어 문 앞에 두고 왔는데 며칠 뒤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서 미처 다 먹지 못한 그것을 발견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고요. 내가 결국 쓰레기를 만들었구나 하는 자괴감에 며칠을 알아누우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한 의도가 예상치 못한 상처로 돌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 순간 서운하고 야속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셨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쏟아부은 마음이기에 그만큼 작은 거절에도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서운함이라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그 말 뒤에 숨겨진 자녀의 진짜 속마음을 함께 들여다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자녀의 그 말은 결코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머니, 저 이제 반찬 말고요. 그거보다 더 귀한 걸 주세요 라고 외치는 간절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부모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 서툴게 표현하는 마음의 외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반찬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약속드리건대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서운한 마음 대신 더 단단하고 깊어진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우리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그 서툰 말 속에 숨겨진 진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한 자녀의 집은 더 이상 내 자식의 집이 아니라 그들만의 규칙과 질서, 그리고 자부심으로 채워져 가는 하나의 독립된 우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대는 한 지붕 아래 여러 세대가 부대끼며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부엌은 어머니의 것이었고 동시에 할머니의 것이었으며 온 가족의 공간이었죠. 하지만 요즘 세대는 다릅니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을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공간을 자신들의 색깔로 채우고 지키려는 열망이 우리보다 훨씬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우주 안에서 두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의 간장을 쓸지, 수건은 어떻게 갤지, 주말 아침은 빵으로 할지, 밥으로 할지를 함께 정합니다. 때로는 서투르게 요리를 하다 음식을 태우기도 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기도 하면서
그들만의 역사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중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가정이라는 소중한 성을 함께 짓고 있는 위대한 과정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보내는 반찬이 도착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자식이 고생할까 걱정하는 부모의 순수한 사랑과 애틋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의도와는 별개로 그 반찬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자녀의 작은 우주에 예고 없이 떨어진 선한 운석과도 같습니다. 그들만의 계획이 담긴 냉장고에 빈틈을 찾아 억지로 끼워 넣어야 하고 기한 내에 다 먹지 못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버리는 것만 같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꾸려가고자 했던 자신들의 규칙이 부모님의 사랑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용기를 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라고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어머니의 사랑이 싫어요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 저희만의 힘으로 이 작은 우주를 한번 온전히 지켜나가 볼게요. 부족하고 서툴더라도 저희의 독립을 응원해 주세요 라는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고 존중받아야 할 독립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 독립선언을 서운함이 아닌 기특함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 안아줄 때 비소로 우리는 반찬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것을 건네줄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자녀가 평생을 두고 고마워할 첫 번째 선물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의 이름은 바로 믿음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두 글자 안에는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성숙하고 위대한 사랑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에게 반찬을 싸서 보내는 그 행동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걱정입니다. 너희들끼리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을까? 아직은 살림이 서툴러 힘들지 않을까 하는 애틋한 걱정 말입니다. 물론 그 걱정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마음에는 그 반찬 그릇의 무게만큼이나 우리를 아직도 온전한 어른으로 보시지는 않는구나. 우리의 살림 방식이 못미스러우신가 보다 하는 마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우리의 사랑이 자녀의 자립심에 상처를 내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되는 도움은 자녀에게 나는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식이라는 무의식적인 패배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보다 능력을 평가받는 듯한 불편함이 더 커지는 것이지요. 반찬을 보내는 손을 잠시 멈추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은 나는 너희가 비록 서툴고 부족해 보여도 결국에는 너희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한 명의 온전한 성인으로 그리고 한 가정의 책임감 있는 주인으로 인정해주는 존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옛 현이는 새는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온다. 그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라는 따뜻한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을 우리는 서운함이 아닌 대견함으로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반찬 그릇을 채워주는 대신 그들의 빈 그릇을 스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의 영혼을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건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선물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비로소 부모의 품 안에서 편히 숨 쉴 수 있게 만드는 선물 말입니다. 그 두 번째 선물이 바로 아름다운 거리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거나 남처럼 서먹하게 지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사랑이 서로를 상처 입히거나 숨막히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지혜로운 울타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녀라는 나무가 스스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기 위해서는 부모라는 큰 나무가 때로는 자신의 그늘을 조금 거두어 줄 필요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늘이 너무 짙으면 어린 나무는 햇볕을 받지 못해 약하게 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건네는 잦은 연락과 예고 없는 방문, 그리고 냉장고를 채우는 반찬들은 때로는 자녀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들만의 살림 방식을 터득할 소중한 기회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찬 좀 가져갈까? 라고 묻는 대신 혹시 필요한 거 있니? 없으면 말고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자는 대답을 강요하지만 후자는 자녀에게 거절할 자유를 줍니다. 이 작은 차이가 자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좋은 정원사는 매일같이 식물에 물을 붓지 않습니다. 흙이 말랐는지 햇볕은 충분한지를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정말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줍니다. 우리 부모의 역할도 이제는 그런 지혜로운 정원사와 같아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빈 공간을 만들어주면 자녀는 그 빈 공간 속에서 비로소 부모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매일 받던 반찬이 끊기면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감사함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언제든 올 것이라 생각했던 부모님의 방문이 뜸해지면 부모님은 잘 지내시는 걸까 하는 궁금함과 그리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신비입니다. 사랑은 밧줄처럼 꽁꽁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연처럼 헐헐 날 수 있도록 적당한 길이의 줄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묵묵히 지켜봐주고 아름다운 거리로 숨 쉴 공간을 넉넉히 만들어 주었을 때 마침내 자녀는 반찬 그릇이 아닌 전혀 다른 그릇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만이 채워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궁극의 선물이 바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온몸으로 써내려온 인생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와 지혜입니다. 독립된 가정을 꾸리며 어른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 자녀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인터넷 검색으로도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혹은 뜻하지 않은 시련 앞에서 그들은 문득 부모님의 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레시피로도 만들 수 없는 어머니의 시간, 아버지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들려주는 실패의 경험은 자녀에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주고 성공의 경험은 우리 부모님도 해냈으니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줍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이자 험한 세상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자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반찬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으로 식사하러 오세요. 이번엔 저희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 초대에 응해 자녀의 집에 갔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 사업 때문에 힘드셨을 때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어머니는 저희 키우실 때 어떨 때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는 부모가 아니라 거실 소파에 앉아 자녀의 삶에
등불이 되어주는 인생의 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더 이상 우리의 손맛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응축된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의 서운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하여 그 속에 담긴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고 반찬 그릇 대신 건네주어야 할 믿음과 거리라는 두 가지 선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의 끝에 우리가 주게 될 궁극의 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찬 그릇을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그 빈손으로 자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자녀의 인생의 가장 큰 재산으로 남을 진정한 유산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겐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